강두구 의원님 직접 모시고 그 내용이 뭔지 또 요즘 본인의 심경은 어떤지 좀 더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강두구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두구입니다. 자, 경기도 의원 오래 하셨고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예, 의장도 했고 연정부지사도 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지역 주민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시대 정신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재선 국회의원이신데 자,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제명 대상이 됐던 적이 있었나요? 제명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이번이 처음이고요. 제가 알기에는 전 YS가 79년도에 제명 대상이 됐고 제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이 부분을 이 다음에 역사가 강두구를 평가할 때 이렇게 제명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강두구가 역사적 소임을 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명 대상이 된다 이러면 약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정신적으로 좀 압박이 온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저야 이런 과정들을 아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당할 수 있고 그런데 아주 뭐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 장모님이 그리고 제 안사람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제명 추진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명을 이제 추진을 하면 예. 본회의를 열고 실제로 제명안을 올리고 이런 시도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저렇게 아니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뭐 당장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장들이 좀 다른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말고는 아무도 강두구를 제명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강두구 의원이 제명 대상이 되었는지 국힘에서는 헌정 유린을 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자, 탄핵 추진의 밤 행사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왜 제명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강화문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한 시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촛불의 행동이 이제 거리에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좀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회원들 간에 위로하는 그런 좀 문화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저한테 대관 요청을 해서 제가 대관을 해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대관을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그 대리인을 강두구로 촛불 행동이 요청했고 저는 그 요청에 불응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국힘이 이 문제가 스스로 이제 문제를 키워서 강두구 의원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거의 임계점까지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75% 전후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탄핵이 거의 뭐 임계점이라고 보거든요. 75%. 근데 이미 전 70%가 넘었잖아요. 대통령 안 돼.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현재 이 위기를 벗어날 뭔가 좀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두구 잘 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하고 있네. 야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떠받치는 건 국민의 힘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 도끼인 객끼이구나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국민의힘 하나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힘 쪽의 이제 얘기로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추진의 밤 행사를 강두구 의원실에서 대관을 해줬던 이유가 강덕구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본인의 이름값을 한껏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적 도발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그야말로 한 달에 몇백 건 이 대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좀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대관을 해주는 게 의례적인 그야말로 관행이었습니다. 촛불 행동이 문화재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나름대로 큰 문제 없겠구나.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촛불 행동과 관련된 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와서 10년에 예를 들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경우든지 돌발 행동이 일어나면 우리 촛불 행동과 강덕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다짐을 받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국민의 힘이었고요. 그리고 이 대가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제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게 큰 이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이름값을 올리려고 강덕구 의원이 기획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이상하다. 이름값을 지금 누가 올려주고 있지? 오히려 국민의힘이 강덕구 의원이 평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들려고 아예 국회로 자 탄핵이라는 걸 가져와서 시민단체 끌어들였다. 그 이유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의도한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관을 한다든지 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도부와 상의한다든지 당과 상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체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와 전혀 상의한 부분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것과 이 부분은 전혀 별개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눈치 보고 그러지만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덕구 의원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국회에서 촛불 행동을 끌어들여서 탄핵 촛불의 밤을 행사를 했다. 이거 이해하는 분들이 없을 거다. 국힘조차도 이 말을 해놓고 야, 이 정도는 좀 우리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이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을 짜는 것이 얼마나 좀 무용한 것인지 좀 잘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정성호 의원이 국회 이제 지금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거 좀 강덕구 의원 심하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전혀 언론된 내용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좀 보이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7인의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 강덕구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건 정성호 의원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또 제 생각대로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그 다양한 생각 속에서 우리 민주당은 큰 틀의 당론이라든지 입장 정리가 되면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이런 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랑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지도부의 입장이랑 상관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은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확실한 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움직이는 거고요. 그 신념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강덕호 의원 돌출 행동했다. 그런 행동하지 마라 앞으로라고 약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다. 그 의견 정도도 또 정성호 의원은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이해는 하지만 돌출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것이- 표현은 하지 그렇게 않았지만 표현 안 했지만 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 조금 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심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 의원은 예. 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더 결기를 갖고 행동해야 된다. 전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거 봐서 입장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뿐만 아니고 더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할 거다. 이런 말씀도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성호 의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도 뭐 잘 알고 존경하는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강덕호 의원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뭐 대단한 일이냐? 나는 오히려 강덕호 의원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언론에서는 좀 이게 상황이 조금 강덕호 의원을 통해서 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이제 하는 것이어서 제가 약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 지난 21대 때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본인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의원들이 그야말로 기득권을 갖고 그 기득권 속에서 안주하려고 그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 안 하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마지막 입장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역사 그리고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역사적 소임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적 뭐 의원들의 입장 다 존중하지만 저는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시대적 소명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것이 저는 강덕구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 예를 들면 뭐 우리 정성호 의원님 포함해서 뭐 말씀하신 부분 존중하지만 강덕구는 강덕구의 방식으로 정치한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탄핵 추진 모임까지 지금 국회 내에서 만들어서 활동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때마다 자 재의결 똑같이 거부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자.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발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김진애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박진영 교수도 차라리 발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전면전을 해버리자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탄핵 발의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중에서 아직은 아니야. 아니면 탄핵 발의는 너무 나은 거야. 이렇게 입장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탄핵 발의라는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뭐 고민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잘 담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찬성하고요. 그 입장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복무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저는 김진애 의원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자, 실제 민심이 지금 국회라도 나서서 탄핵 발의를 하라고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더 무르익으면 국회는 국회대로 제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쪽으로 다 여론들이 쏠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녀본 민심, 특히 추석 연휴 때의 민심은 대체적으로 탄핵 발의, 그러니까 탄핵 발의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윤석열 빨리 내려오게 해. 네. 윤석열 이제 끝나게 빨리 해. 이런 요구들이 한 7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분들이 한 3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했다. 한두 건이 아니다. 곧 더 터질 것이다. 자, 이러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이제 이채 양명주 외에도 이제 총선 개입까지 지금 드러난 마당에 한마디로 가관이다. 상상 초월이다. 이런 얘기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국정 개입하고 뭐 총선 포함해서 그야말로 정무적 역할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누구 부인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분 옆에 있는 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탄핵 발의를 했던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최순실 그거 하나 때문에 탄핵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정 우리 농단 관련 포함해서 다 한번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조사를 해보자. 그걸 통해서 마지막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탄핵 사유가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포함해서 뭐 최병 특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당연히 저는 윤석열 스스로가 탄핵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업자들입니다. 조금 우스개처럼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제 국정농단, 뭐 심지어 국정을 아예 주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 저렇게 무리하게 정말로 국정 전체에 대해서 장악을 시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부부 관계도 예. 좀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김건희 여사를 일정 정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입장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예.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안타까움이 들죠. 그 추측이 뭐 진실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뭐 접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책임이냐 이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냐. 지금 김건희 여사 쪽으로 계속 이렇게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면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고 책임이고 모든 것인데 하도 여사가 나서서 정말로 국민들이 상상 못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덮어주는 일종의 가림막 역할을 김건희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일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네. 현실적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게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 김건희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관계는 본인들이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 경북 기반을 두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의 대구 인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언제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인 권력자가 누군지를 따지고 물어본 적이 있냐고. 이게 보수 인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국힘도 그대로 두고 있다.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를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나라냐라고 보수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마디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 관련된 그야말로 국민의힘도 공식적인 입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만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전후 나온다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잖아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호위무사 역할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때로는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동훈도 결국 한 통속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입장을 본질을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적어도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지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또 제명은 누가 당해야 하는지 오늘 강덕구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요. 국힘이 자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제명 대상이 돼야 하는지 여러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 의원님 오늘 보니까 강덕구 TV 좋아요 이것도 이제 달고 나오셨는데 평소 이미지 관리하는 방식과 약간 달리 언론에서 좀 주목을 받고 하니까 이제 강덕구 TV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좀 하고 계신가요? 홍보라기보다도요. 예. 요새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헌정질서 파괴 강덕구라고 얘기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고요. 그리고 그 헌정질서 파괴를 모른 척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고요.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명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명의 다른 이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탄핵에 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싸우고 함께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 한번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자. 그래서 국회라는 공간을 빌려준 저를 제명시키겠다. 헌정질서 파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진하게 보입니까? 저는 적어도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100만 독자가 넘었습니다. 스픽스 독자 여러분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버티는 겁니다. 앞으로도 스픽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강덕구 의원이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스픽스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저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덕구 TV 이름표까지 달고 나왔는데 강덕구 의원 얼굴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열심히 뛰고 있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국민과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분인데 오늘은 이 역전의 용사들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강덕구 TV에서 강덕구 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100만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강덕구TV도 100만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인과 항상 손잡을 수 있는 우리 스픽스 애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나오셨어요. 강덕구TV도 키우고 또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이번처럼 국힘에서 공격을 해주니까 또 크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스픽스 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버팁니다. 100만 독자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덕구 의원님 말씀 함께 들었는데 여러분 걱정이 좀 앞섭니까? 아니면 좀 더 든든하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강덕구 의원께 응원의 박수 주시면서 역전의 용사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전의 하면 함께 용사들 하시면서 국내외 우리 100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강 의원님 준비하십시오. 네. 역전의 용사들.